자, 오늘 2호선 우리 희니 조장님이 발표를 하실 건데 오늘 2호선은 그 포인트가 되는 내용은 뭐예요? 포인트요. 네. 광진구의 매력 발견. 아, 강진구의 매력 발견. 아, 왜 근데 다른 데도 아니고 강진구를 수많은 2호선 중에 왜 강진구를 선택한 거예요? 일단은 구이 요새 너무 핫하기도 하고 변화도 많고 다양역 임장을 다녀와서 큰 감명을 받아서 눈여겨보고 있었고요. 처음 만났을 때가 구의역 임장이었잖아요. 아, 맞아요. 구의역 임장이어서 그 안쪽에를 봤었을 때 그때는 감흥이 없었잖아. 그쵸. 예. 근데 거기가 거기인지는 꿈에도 몰랐던 거지. 이렇게 핫한 네. 데일지는 꿈에도 몰랐던 거지. 그때가 24년? 그 정도인가? 맞아요. 예. 24년에는 이 정도로 뜨겁지는 않았는데, 그죠? 네. 근데 이제 몇 년 사이에 엄청 뜨거워졌고, 근데 제가 24년, 23년 때에 괜찮다고 하는 강조했던 지역들이 요즘에 난리가 또 아니에요. 다들 보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구이도 그렇기도 하고 광진구 누누이 얘기했죠. 이번 정권 들어오면은 광진구가 난리가 날 거다. 자, 누타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광진구. 그러면은 다음 보수 정권 아니 진보 정권이 들어오면은 어디가 뜨거울 것 같아요? 예측에는 희니님 생각에는 어디가 뜨거울 것 같아요? 다음에요? 네, 잘 모르겠는데요. 찍어봐 어디 2호선에서요? 그냥 어디든? 어디든. 오, 요새 다 핫하지 않아요? 근데 정권이 바뀌면은 더 영향이 있는 지역이 있나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람들이 네. 관심이 쏟아지는데 그러면서도 가성비가 조금 있다고 생각되는 지역들의 사람들이 또 포커싱을 또 가져가는 상황이 되니까 여기 지금 자양동도 위치 음, 대비해서 많이 저렴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폭발력이 네네. 생겨버린 거고 심지어 윤석열 정권에는 여기 자양동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포커싱을 안 했었는데 이 정권 들어오면서 돈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한강변 아파트 되면 좋겠다라고 해서 많이 몰려드는 상황이 됐던 거고 그러면 이제 뭐 이번 정권 끝나고 보수가 들어올지 진보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연속 진보가 된다 그러면 자금이 또 풀리기도 할 테니까 그 흐름선상에서 계속 움직임이 또 계속 이어질 테니까 그러면은 이제 자양동 말고 또 어딘가는 또 사람들이 펌핑이 되면서 사람들이 들어오는 지역이 또 생기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이 어딜까도 같이 생각을 해보는 게 좋죠. 왜냐면 이미 자양동 일대는 가격이 너무 많이 비싸져서 쉽진 않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너무 탈도 많고 하는 지역들이 있다 보니까 일부 지역은 모아타운 해제된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해제된 곳에 해제되기 직전에 계약을 했는데 해제 발표를 해버렸어. 잔금 치르기 전에. 음, 그래서 또 한 난리가 난 곳이 또 자양동이기도 하고. 어쨌든 이슈가 되는 것들은 뭐 비싸지는 것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이런 이슈도 생기고 지금 오늘 발표를 쭉 해보면서 또 생각을 해봐요. 다음에 어디가 괜찮을지. 네, 마지막에 네. 다음에는 어디가 또 다음 진보 정권이 되면은 어디가 좀 또 유망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작을 해주세요. 네. 멘토님 말씀해주신 대로 광진구 좋은 건 알고 있었는데 또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눈길을 많이 안 주기도 했다가 최근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2호선 중에서 건대 입구랑 구의역 그리고 강변역을 살펴봤습니다. 그 각 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마디로 표현을 해 봤는데요. 건대 입구는 상권, 이미 상권이 엄청 큰데 상권과 환승에 지금 다양한 주거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고 주거 정비가 더해지는 지역이다. 그리고 구의역은 이스트폴이랑 뭐 구청도 이전을 해서 행정 업무 중심지가 완성되는 지역. 그리고 광변역은 그 동서울 터미널을 이제 새로 개발한다는 이제 기사 이런 게 많이 나왔었는데 기존에 한강에 인접해 있기도 하고 학군도 있고 그러한 실거주하기 참 좋은 기반 위에 대형 거점 개발이 또 진행이 되는 요런 역입니다. 요렇게 보고요. 건대 입구, 구의역, 광변역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한 번씩 보고 그다음에 이제 유동 인구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요 중점적으로 해서 상권도 한번 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떤 거 활용을 했어요? 클로드 썼고요. 근데 클로드가 디 PPT 디자인 작업을 도와주는 건 진짜 짱인 것 같고 근데 뭐 좀 그런 어떤 거를 참고했는지 상세하게 써 달라 그래도 왜 뜬구름 잡는 있어 보이는 것처럼 PPT를 참 잘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이 있어 보이는 멘트로 이제 줄줄줄 적어 주는데 핵심 알맹이는 없는 것 같은. 예. 그래서 되게 있어 보이게 잘 만들어 주는 지만 알맹이가 없었다. 그래서 제 일단은 제가 아직 클로드를 잘 못 써서 그런지 제 수기로 좀 많이 작업을 해서 디자인은 좀 후져요. 어. 네네. AI 요즘에 안 쓰면 진짜 이제는 일을 못 해요. 이제 체감을 좀 덜 하겠지만은 저는 요즘에 이제 사무실 가서 AI 안 쓰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복잡하게 생각하기도 싫은데 AI에다가 내용 넣어놓고 정리해달라 그러면 너무나 깔끔하게 정리를 잘해줘서 시간 세이브를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용의 큰 틀은 사람이 잡고 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그게 잘 잡고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좀 봐보겠습니다. 네. 어 일단 건대입구 구의 강변역이 2 호선에서 이제 연결되는 역들이죠. 근데 이제 자양동과 구의역 구의동 그 세 역 사이가 되게 멀지가 않아서 생활권이 서로 중첩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점 차이가 있는지 어떤 점들을 눈여겨 봐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 개 역은 강남 접근성도 우수하고 그리고 성수동 왼편으로 성수동 아래편으로는 강남 잠실과 인접해 있어서 참 위치가 좋고요. 한강도 인접해 있는 게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근데 다만 신규 택지보다 기존의 구축 아파트들이 많았고 노후 저층 주거지가 많았던 지역이라서 뭔가 낡은 도시 이미지가 있어서 이러한 거를 개발 사업으로 어떻게 바꿔 나갈지 기대가 되는 곳이기도 하고요. 이번에 보니까 서울 아파트 34평 평균 매매 가격이 광진구가 서울 자치구 중 5 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용성은 많이 들어봤는데 앞으로 마용성광으로 묶일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요. 동부권의 중심 입지인 점이 또 좋은 점이고 자연이 또 많고요. 아차산도 있고 어린이대공원, 중랑천, 뚝섬 한강공원 등 한강 고수부지도 있어서 이제 실거주하기에도 참 좋아 보이고 건국대, 세종대, 종합대학 2 개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강변에 위치해서 이제 한강벨트이기도 하고요. 크게 살펴보면 건대 입구역 같은 경우에는 상권, 대학, 환승 요런 큰 키워드를 가지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2 호선과 7 호선 환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상복합, 구축, 저층 주거지 위주로 이루어져 있고요. 확장되는 상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의역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행정 업무,
그리고 최근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와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고 행정 업무 거점 지구가 되고 있습니다. 강변역 같은 경우에는 한강과 광남 학군에 인접해 있고 대단지 아파트들이 구축이지만 위치해 있고요. 터미널 복합 개발이 큰 키워드입니다. 건대 입구역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대 입구는 교통과 상권이 가장 강한 곳이고요. 앞서 저희가 볼 세 역 중에 가장 강한 곳이고, 그리고 건국대학교와 건국대 병원이 위치해 있고 스타시티몰, 롯데백화점 등 상권이 좋고요. 그리고 역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정보를 넣어 봤는데, 처음에는 화양역으로 이제 건대 입구역이 시작이 되었고, 이후에 건국대학교의 개명 요구로 건대 입구역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건대 학생들이 시위도 하고 시설물에 낙서까지 했다고 하고, 그리고 7 호선이 개통이 되면서 처음에는 96 년도에 7 호선 종착역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 뒤에 2000 년에 이제 7 호선 뚝섬 유원지부터 온수까지 개통을 하면서 중간역이 되었습니다. 2 호선, 7 호선 환승이 거리가 멀어서 막장 환승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상권이 매우 큰 곳입니다. 지금 요번에 역 이제 사용하는 인구를 보니까 2010 년부터 2014 년, 15 년까지는 계속 증가를 했어요. 그 뒤로는 이제 감소 추세가 보이는데, 2020 년이랑 2020 년까지는 코로나인 거를 감안을 해도 그 뒤로는 좀 감소해 있고요. 2000년 후반부터 이제 관대 거리가 핵심 이어서 이용객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으나, 그 뒤로는 경기 침체와 더불어서 상권이 정체하고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으로 위치한 성수역 쪽으로 사람이 몰리기도 해서 2025년 기준으로는 성수역과 이용객 수가 거의 비슷하고요. 성수역이 건대 입구역을 역전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아직은 역전을 안 했나 봐요. 그리고 예. 네. 근데 아직까지는 성수보다는 건대가 사람이 더 많나 봐요. 음. 음. 그렇겠네요. 네예. 역 자체 이용객 수는 아직까지는 성수역보다는 건대 입구역이 많긴 한데, 상권 자체는 많이 쇠퇴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재밌었던 포인트는, 건대 입구역 인근은 조선족이 많이 거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구로역 대림역에는 중국어 안내 방송이 나오는데 건대 입구에는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거 권역을 예. 음. 음. 나중에는 베트남어가 나오려나요? 건대 입구역의 주거 권역인데요. 역 앞에 이제 잘 알고 계시는 스타시티 주상 복합이 있고, 그리고 기존의 구축 자양동 아파트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정비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건대 입구는 또 자양으로 내려갈수록 한강과 인접하기 때문에 건대 입구역과 가까운가 도 중요하지만, 한강 뷰가 보이는지 이런 것들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간단하게 아파트들 지금 최근에 실거래가를 살펴봤는데, 더샵 스타시티 같은 경우에는 5 월에 27억 38 평이 거래가 되었고,
그리고 이튼타워 리버 1 차는 세대수는 적은 아파트인데 침 6억에 거래가 되었고 전세가 12억에 실거래가 찍혀 있어서 봤더니 신규 전세 계약으로 뜨는데 정상 거래겠죠? 12억에 찍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높은 가격이라 놀라서 한 번 더 캡처해서 가져왔습니다. 어. 근데 다른 비슷한 연식의 비슷한 아파트들은 21년 차 아파트여 가지고 8억 에서 9억 대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신규 전세가 12억에 6월 달 23층 거래됐더라고요. 23 층이긴 해요. 음. 예, 이것도 신규였고요. 10억, 12억 요렇게 찍힌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양 7차 우성은 33평 18억 5천, 그리고 자양 우성 3 차는 비슷하게 18억 4천 요렇게 실거래가 된 상황이고요. 가장 최근 가격이 이제 최고가인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건대 입구역이랑 쪼끔 멀지만 이제 광진구 안에 신축 아파트가 좀 귀한 상황이어서 신축 아파트가 눈에 띄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 봤고 이 건국대 북쪽 그리고 어린이 대공원 사이에 위치한 이 편한 세상 광진 그랜드파크가 뭐 습세권이다 요렇게 주민분들이 고객논에 많이 올려놨던데 가장 최근에 6월 달에 22억 9천으로 실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또 보다 보니까 왼편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옛날에 지주택 개발되는 걸로 임장 갔던 기억도 나서 한번 업데이트 차원에서 확인해 봤었는데 여기는 아직까지 굉장한 뭐 이렇게 그랜드파크 지주택 홈페이지랑 이렇게 뭐 모델하우스도 예쁘게 지어 놨는데요. 요 내부적으로 뭐 모아타운 추진이랑 그리고 이 지주택 추진이랑 서로 이렇게 플랜카드를 붙이면서 뭐 "모아타운 동의를 해라."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여기 가장 오른편에 여기 보면은 "지주택 조합과 계약이 있어도 참여할 수 있나요? 계약 해지 소송 판결이 먼저 아닌가요?" 이렇게 붙여서 "그런 거 없이 저희 모아타운에 동의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홍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맞아요. 네네. 예. 근데 또 철거를 했다더라고요, 26년 2 월부터. 음. 네. 그래서 뭐 2017 년부터 뭐 지주택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상황인 것 같고요. 위치는 참 좋아 보이는데 네, 뭔가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번에 보면서 지난번에 2020 년에 서역풀 프로젝트 했던 자료도 함께 봤었는데 그때는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가 이제 재건축 계획을 발표하고 했던 시점이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이미 새로운 아파트로 바뀌어서 분양이 2020년 7 월에 분양을 했고 이때 광진구 역대 최고 경쟁률로 이제 청약이 마무리가 됐었고 2023 년에 입주한 상황입니다. 여기가 이제 시세는 위치는 여기이고요. 건대 입구는 이쪽에 위치해 있고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가 여기에 위치해 있고 최근에 아직 이제 이전 고시가 완료가 되었고요. 7월 24 일부로 아직 등기가 나지 않았는데 어 그래서 '매물이 많을까?' 싶기는 한데 2025년 10 월에 거래가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25억 9천만 원에 34 평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여기는 또 보니까 한강뷰가 나오다 보니까 나오는 것 같은데 이제 매물 하나 올라와 있는 거에 "이보다 좋을 수 없다. 한강뷰의 끝." 이렇게 사진을 올려 놨더라고요.
음.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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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길이 메인인 건가요? 양꼬치 골목이? 이 위쪽부터 여기 아래쪽까지 다 이렇게 양꼬치. 음. 그 혹시라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중간에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건대 입구역 주변의 정비 사업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 뭔가 속도가 너무 멀지 않은 좀 가시화가 된 나름 된 정비 사업들 위주로 찾아보려고 했고, 가장 먼저 자양 우성 1차 아파트가 리모델링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조합 설립이 완료가 됐고 지금 9월 달에 심의 통과를 하고 올해 하반기에 이주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양 7 구역 재건축 여기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2018 년에 정비구역 지정. 예. 여기 리모델링이요? 7 구역이요? 왜요? 여긴 잘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 음. 네, 뭔가 특별한 이슈가 있는 건 아니죠? 오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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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말씀하신 모아타운 A, B, C 구역은 나중에 슬라이드에 잠깐 나와서 그때 한번 어딘지 모르시는 분들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양동 227-147 재개발은 여기죠. 여기이고, 그리고 신통 기획이 착수 후에 6 개월 만에 확정되고 조합 설립 사업 시행인가 등 본격 단계는 아직까지 갈 길이 있고요. 그리고 신통 사양 4동 A 구역 여기입니다. 여기는 지금 정비 구역 지정되었고, 여기가 이제 최근에 상립 총회를 했는데 정비구역 지정 고시 완료 후에 동의를 달성하는 거를 23일 만에 굉장히 빨리 달성을 했다, 요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쪼끔 더 자세히 여기는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롯데캐슬 시그니처 신축 아파트가 여기에 위치를 하고 이 아래쪽에 있는 구역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인제 왼쪽으로 성수 전략 정비구역이랑 연결이 되다 보니까 요 연계성이 이제 요 가치가 높아지는 데 영향이 크게 있어 보이고요. 그 항공샷으로 봤을 때는 위치가 여기입니다. 요렇게, 이렇게고요. 최고 49 층, 용적률 299%로 개발을 한다고 하고,
22 년에 신통 후보지로 선정이 된 뒤에 그리고 26년 7월 창립 총회를 개최를 했고 이후 27년 초에 시공자 선정 등을 진행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양 7 구역 앞에서 잠깐 얘기했던 구역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18 년에 정비구역 지정이 되었고 21 년에 조합 설립 인가가 되었는데 뭔가 이제 히스토리가 되게 많네요. 21 년에 정비구역 일몰제에 발이 묶였다고 합니다. 왠진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어렵네요. 이 용어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24 년에 DLENC로 시공사가 최종 선정되었고 이 뒤로 정기총회에서 요게 뭐 큰 포인트인 걸로 이제 제가 또 찾아보다 보니까 글들이 있었는데 도로변 1만 제곱미터를 편입을 하면서 뭔가 이런 사업성을 많이 개선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도로변을 사업구역에 편입시키면서 이런 도로변을 편입함으로써 구역의 접도율이 개선이 되어서 종상향 요건을 만족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법적 상한 용적률이 246% 에서 299%로 상향되어서 사업성이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례율이 213% 에서 128.4%로 15% 포인트 넘게 상승했다고 하고 요런 거를 발판 삼아서 앞으로는 좀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음. 네. 음. 네네. 음. 여기 지역인 거죠. 음. 네. 그래서 건대 입구역에 대해서는 요렇게 살펴봤고요. 장점과 리스크인데 환승, 뭐 상권 요런 교통이 좋고 요런 것들이고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설명드린 이런 리모델링이나 재개발이 잘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으로 구의역입니다. 구의역 같은 경우에는 행정 업무 중심지가 되고 있고요. 끼인 역이었으나 건대 입구와 강변역 사이에 끼인 역이었지만 이제 빛을 보고 있는 지역이고 여기도 이제 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보를 확인해 봤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모진동역이라는 가칭으로 시작해서 현재 구의역으로 확정이 되었고 하루 5만 명이 안 되는 이용객이었다고 해요. 인근의 광진구청으로 가기 위한 이용객이나 이제 지역 주민 중심으로 이용을 했었고 그 뒤로
이제 서울 동부지방법원과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이 문정으로 이전을 했고 이 부지와 KT 광진지사 부지 그리고 기타 부지들을 활용해서 재개발 사업을 진행을 해서 현재는 이스트폴 뭐 아파트들 요렇게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은 최근에 유동인구가 많아지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요런 재개발로 인해서 신축 아파트도 들어오고 광진구청 신청사가 이제 작년부터 여기서 업무를 시작을 했고 호텔, 오피스들도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아파트 가격을 확인해 봤는데요. 롯데캐슬 이스트폴 같은 경우는 현재 22억 3천만 원에 작년 10월 달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어 요게 최고가는 아니어서 한 번 더 캡처를 해 왔는데 최고가는 25년 9월에 26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된 상황이고요. 전세가는 현재 최고가 14억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레미안 프리미엄 팰리스 여기에 위치한 곳인데요. 여기는 26년 5월에 16억 9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고요. 구의 현대 7단지는 16억 9천만 원, 자양 한양 아파트의 경우에는 20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구의 자양 뉴타운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이제 이스트폴과 새로운 신축 아파트가 들어온 상황인데요. 여기 자양 1 구역이 개발이 된 상황이고 여기 구의 자양 재정비 촉진 사업 자체가 2005 년부터 진행이 됐으나 각종 경제 위기와 부동산 침체로 사업이 지연되다가 2018 년에 경제 회복에 힘입어서 다시 진행된 상황입니다. 과거에 이제 저이용 부지와 노후 역세권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이었고요. 그중 하나의 구역으로 자양 1 구역이 개발되어서 동부지방검찰청과 법원이 이전을 하고 여기에 구청 신청사와 광진구 보건소, 광진구 의회가 이전한 상황이고요. 롯데캐슬 이스트폴은 25년 3 월에 준공되었고 이스트폴 타워 이게 이스트폴 타워가 요렇게 생겼고 광진구청 신청사가 요렇게 생겼는데요. 여기에 쿠팡 그리고 이스트 풀만 호텔 등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이제 여기 그 마우스 커서가 있는 쪽에 자양 하늘채베르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는 자양 아파트를 재개발해서 23년 2 월에 준공이 되었고 앞서 말씀드린 시세를 말씀드렸던 레미안 프리미어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자양 4 구역에 위치해 있고 2017 년에 준공되었고요. 자양 5 구역의 경우에는 요쪽인데 여기도 사업이 굉장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1,300 세대 공급 예정이라는 정보만 확인할 수 있고 사업이 많이 지연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구의 3 구역 여기는 강변 SK뷰, 구의 4 구역 요쪽에는 역세권 청년주택이 지어지고 있나요? 다 지어졌나요? 역세권 청년주택이 들어오고 이런 상황입니다. 다 지어졌어요? 네. 네. 이스트폴에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들이고요. 25년 상반기부터 이제 업무 시설들을 잘 이용하고 있고 상권들도 뭐 식당 등등 들어와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쿠팡 본사는 아직까지는 입주하지 않은 것 같고 이제 입주하게 되면 직장 인구 이제 점심시간 요쪽에 이제 유동 인구가 훨씬 많아질 것 같네요. 그리고 자양 5 구역입니다. 여기 지역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쪼끔 더 상세한 정보를 가지고 왔는데 어 2018년 재정비 촉진구역 결정되었으나 주민 이주도 했고 현재 이제 비어 있는 부지이고요. 시행 주체 간의 이견으로 구역이 2 개로 분리되어서 현재 DLENC랑 어디 다른 시공사 2 군데서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양 이동 모아타운 ABC 구역이 있는데요. 여기 모아타운 여기를 이제 ABC 구역 왼쪽부터 ABC 구역이라고 부르고 있고 가장 빠른 곳은 B 구역이죠. 2024년 8 월에 사업 대상지가 선정되었는데 현재 고시가 된 거죠. 관리 계획 고시가 되었고 구역도 가장 넓습니다.
그리고 A 구역 같은 경우에는 자양역에 가장 인접해 있는 게 큰 장점이고, C 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의역 쪽으로 인접해 있고, 이제 부지 자체가 많이 축소되어서 한강에 인접해 있진 않지만 초중고가 가까이에 있습니다. 자양에 현재 구역이 해제된 곳이 있는데요. 사업 대상지는 여기 지도에서 보이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이고요. 자양 이동 681 번지입니다. 통합 심의를 통과했는데 4 개월 만에 전 구역이 해제가 되었고요. 당초 계획은 727 세대 개발할 계획이었고 26년 3 월에 통합 심의를 통과했으나 26년 7 월에 구역이 해제되었습니다. 여기가 보니까 1, 2, 3 A1, 2, 3로 이제 세 구역으로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이 구역의 주민들이 반대가 극심해서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제 구역을 조정해서 제외가 된 상황이었고, 그리고 통합 심의를 통과하고 조합 설립 절차를 앞둔 시점에 이제 아래쪽의 3 구역에서도 이런 뭐 분담금, 이제 무산 배경 요쪽을 보시면 고령 소유주들의 이주 부담이 있었고요. 그리고 공사비가 평당 1,000만 원에 육박하기 때문에 이런 분담금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대형 평형 소유주 같은 경우에는 모아타운 1+1 요런 혜택이 있었는데 없어졌나 봐요. 요런 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이제 찬성을 했던 사람들도 반대로 이제 이탈을 하면서 이제 3 구역 여기에서도 동의 철회가 잇따르고 빠지게 되면서 잔여 면적으로는 정비 사업 요건을 채우지 못해서 구역이 해제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발이 잘 진행이 되어서 들어오고 있는 새로운 뭐 상권이나 요런 업무 시설들이 있는데, 그래서 신축 가격에 요런 이스트폴 요런 가격에 이런 개발 결과가 잘 반영이 되고 있고요. 이미 조성된 중심지가 얼마나 힘을 발휘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강변역입니다. 강변역은 한강이랑 학군이 이미 잘 조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동서울 터미널 개발이 될 예정이고요. 강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가 매립지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2 호선이 구의역에서 잠실나루역으로 바로 연결될 계획이었는데 중간에 매립지를 조성하면서 강변역 구의역이 추가가 되었고, 처음에는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되기도 했다고 해요. 이 1980 년에 처음에 개통했을 때는 이용객이 거의 없어서 85 년까지는 무정차로 통과를 했는데 90 년에 동서울 터미널이 준공되면서 현재는 이용객이 많습니다. 강북권에서 주요 환승 거점지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광진구에서 건대입구역 일대와 더불어서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고, 이쪽은 동서울 종합터미널을 이용하는 사람들과 함께 관문 이미지가 강한 편입니다. 강변 테크노마트가 위치해 있고 동서울 터미널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시외버스들이 오가다 보니까 주변의 교통 혼잡도가 높은 편입니다. 현재 이용객 수를 보면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가 테크노마트가 이제 온라인 쇼핑이 일반화되면서 큰 타격을 입었고, 그리고 동서울 터미널 이용객 수 자체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구리 남양주시에서 이제 여기서 환승을 하는 이용객들이 많았는데 현재 별내역도 개통이 되었고 잠실역으로 가는 광역버스들이 확충되었고 하면서 동서울 터미널 이용객 수가 줄어들고 있나 봐요. 그런데 여기가 재개발이 되고 강변역에 스타필드가 생기고 터미널이 현대화되면 다시 한번 상권이 반짝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음. 네네.
요 페이지를 그럼 먼저 한번 보시면 저는 이거 동서울터미널 개발한다고는 들었는데 굉장히 먼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클로드가 평가하기에 광진구에서 가장 사업 속도가 빠르고 가시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엄청 먼 일이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어딨지? 착공 목표가 원래는 뭐 25 년이었지만 26 년으로 밀린 상황이고 뭐 지금도 한 번 더 밀려서 27년 초에 착공 목표라고 하고요. 여긴 또 2030 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31 년에 착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때 가능할지 한번 궁금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새롭게 만든다고 하고요. 39층 랜드마크로 만들고 가장 최상층에서는 한강을 조망할 수 있게 전망대를 만들고 모든 버스 환승센터는 지하로 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변북로에서 터미널로 이제 바로 지하로 들어갈 수 있게 요렇게 만든다고 하네요. 이제 터미널이 지하화했으니 상부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스타필드와 같이 이제 상권과 교통, 업무, 판매, 문화 기능을 갖춘 복합 시설을 조성한다고 하고요. 2025 년에 지구 단위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고 착공 예정입니다. 또 보다 보니까 반포 터미널 재개발 사업 시에 주주였던 천일고속 주가가 상한가를 연달아 기록을 했다는데 동서울 터미널을 인수한 신세계 프라퍼티 지분 100%는 이마트가 소유하고 있어서 '이마트가 상한가를 갈 수 있을까?'라는 글도 있더라고요. 이마트 사요? 안 돼요? 아파트 가격을 다시 보고 오시면 강변역 인근의 아파트들이고요. 강변 우성 아파트는 29 평이 최근에 실거래가 4 월에 17억 거래가 되었고요. 전세는 6억 7천만 원, 거의 7억 선입니다. 그리고 현대 6 단지는 7 월에 19억 1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고요. 구의현대 2 단지 20억 8천만 원, 그리고 현대 프라임 20억 6천만 원에 거래가 된 상황입니다.